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부분 강의를 맡게 된 한덕희 가맹거래사라고 합니다. 가맹거래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자격증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 실무 연수를 거쳐서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법률적인 그다음에 경영,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문을 하는 그 특화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실무 교육 파트에서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어서 릴레이 형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가상기업 라이프 사이클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창업 단계에서 초기, 중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돌입했을 때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수익 모델이라든지 기본적인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유통 단계를 다각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확장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단계를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한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성장기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쭉 이어서 왔죠. 이제 대규모 생산직을 고용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그 다음에 상표 특허권까지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유통과 판매 다각화를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실행한다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많이들 알고 계신 거는 프랜차이즈 하면은 당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무래도 식당 아니면은 외식업 분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외식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하면은 외식 사업을 떠올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유통 방식입니다. 자기가 있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뭔지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의 어원에 대해서 보시면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분야는 야구에서 프랜차이즈 스타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앞에 이제 프랜이 프랑스어로 프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프리라고 하면 이제 자유죠. 근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자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그 영업권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특권이나 아니면은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프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의 어원을 보면 이제 과거 여기 보시면 프랑크족이 있죠. 프랑크족이 이제 로마 시대에서 중세 유럽을 거쳐가면서 프랑스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번성했던 민족인데요. 그 민족들이 이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정복한 지역에 대한 자원이나 아니면은 농장에서 나는 작물에 대한 이권 등을 넘겨주고 독점하도록 했다는 그 의미에서 프랜차이즈, 특권을 주다 아니면 뭔가를 사용하다, 뭔가를 부여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기원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그다음에 역사를 보시면요.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현대 들어서 번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로 와닿아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유통이나 사업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고대에서부터 고대 뭐 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이런 곳에서 그 상인 간에 그 특별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유통을 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방식의 영업 방식이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그 시초를 1858년 미국의 싱어 미싱사의 이삭 싱어라는 사람이 최초로 재봉틀 회사입니다. 특이하죠. 외식 사업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뭐 외식 분야 이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 주로 먹는 쪽에서 현재와 같은 모습의 프랜차이즈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외식업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재봉틀 회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싱어미싱이라는 그 회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재봉틀이 일반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재봉틀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 재봉틀 제품만 판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영 방법 아니면은 그 판권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이삭 싱어라는 사람이 본인이 다 다니면서 사용법 그다음에 판매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정 부분 지역에서의 그 사업권이나 운영권, 그 다음에 교육 권한까지 주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간 방법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는 게 이 싱어미싱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뭔가 자신의 독창적인 상품이나 아니면은 교육할 수 있는 스탠다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랜차이즈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상품이 좋은데 이 본인이 다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찾는 방식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맥도날드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지금 3만 개 이상의 매장이 있죠. 이 프랜차이즈를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킨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카콜라가 조금 의외죠. 코카콜라라고 하면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프랜차이즈로 나갔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그 코카콜라라는 음료를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할 때 원액 형태로 코카콜라의 원액을 보틀러라고 하는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되겠죠. 실제로 그 원액을 받아서 탄산수를 희석을 해서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는 이 보틀러라는 가맹점들에게 원액을 공급하는 형태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켓 셰어를 늘려 나갔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서 급속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상으로 프랜차이즈의 개념 중에 이 법률적인 정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면 대부분 딱딱해 하시고 뭐 제 강의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겠지만 이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저게 프랜차이즈 사업이구나 라고 인식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프랜차이즈의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식 용어로 하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제 가맹 사업이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가칭 가맹사업법이란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정의에 해당되는 업체만이 이 가맹사업법 안으로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프랜차이즈란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법률적인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법 조문을 볼게요.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겠죠.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 뭐 체인점, 뭐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우는데 법 조문 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라고 정확하게 용어를 명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 첫 번째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에 영업표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영업표지라고 하는데 자신의 상표나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해서 두 번째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 그러니까 본사와 가맹본부와 같은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세 번째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 표지의 사용 및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다섯 번째 계속적인 거래 관계이다. 이게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요. 이 안에 프랜차이즈의 요건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그다음에 같은 영업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영업 표지를 사용해야만 가맹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 뭐 상호만 갖고 판매하는 내용이라든지 상품, 서비스 같은 경우가 모두 틀리다고 하면 가맹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지원 교육과 통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과 교육 그리고 통제 영업이나 경영 활동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가맹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가맹금을 지급 이 전단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맹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거래 관계 일회성 거래는 가맹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가져야만 가맹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맹 사업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 이 중에 적극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 1번 상표 서비스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통제, 그 다음에 가맹금. 보통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되면 공정위라든지 법원에서는 가맹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 뭐 이런 경우 계속적인 거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편법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적극적인 요건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맹 사업으로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 다른 영업 형태 같은 경우에도 내 상품을 판매하지만 상호나 간판은 다른 간판을 사용하면서 그 제품만 판매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 사업에 해당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뭐 보시면은 같은 상호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지만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맹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맹금을 지급받고 같은 간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아무런 통제나 교육, 그 다음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오픈만 해주고 같은 간판만 사용하고 뭐 전수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나가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가맹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가맹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뒷단에 제가 가맹 사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법에 해당이 되는지 내가 그 법을 준수해야 되는지의 여부가 이 가맹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판단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본사에서 뭔가 교육과 지원, 물건을 대주고 마진을 보는 이런 관계라고 뭐 막연하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식당 중에 절반 이상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뭔가
한 단계 더 진일 보완 개념에 대한 정립이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와 맺게 되는 계약이죠.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가맹본부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맹점을 내줌으로 해서 뭔가 이익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맹금 청구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맹금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처음에 지급하는 오픈할 때 지급하는 이런 부분만 가맹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맹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급된 상품에 대한 마진 아니면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적 혜택을 보는 그 금전을 가지고 모두 다 가맹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를 위한 통제 권한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영업표지, 직접재산권, 노하우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에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되겠죠. 영업표지 사용권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여해야 되고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점주와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거래 관계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활동 및 경영에 관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맹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본사 매뉴얼 및 영업 지침의 준수, 그다음에 보고에 대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급부로서 본인이 생긴 권리에 대해서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과 노하우 비밀 유지 침해 금지에 대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맹본부로부터 노하우와 뭔가 지식재산에 대해서 습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보호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봐야겠죠.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내 사업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과연 접목을 해도 될까? 그리고 내 사업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목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일단 가맹점 사업자의 자금과 인력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업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기술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무형의 자산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뭐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할 때 본사에서 그 유통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직영점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는 많은 자금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사에 확실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상품 경쟁력이 있다고 했을 때 타인, 물론 파트너 관계지만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맹점 사업자들의 자금과 인력 등을 이용해서 직영점 같은 가맹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유통 채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가맹점 수가 불어나고 일시에 그 규모가 커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뭐 커피 브랜드라든지 뭐 치킨 브랜드들 뭐 브랜드 하나가 커 나가는데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1, 2년 뭐 예전에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100개, 뭐 200개 정도까지 가맹점들을 늘려나가는 사례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빠른 확장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에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본인 직영점 형태로 해서 매장을 하나씩 늘려나간다거나 상품을 판매하게 됐을 때는
이 확장하는 그 속도나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생산이나 유통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할 수가 없지만, 이 가맹점을 통해서 판매 채널이 늘어나고 이 구매나 생산 캐파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 규모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맹점 사업자의 책임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맹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가맹점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영 형태로 나가서 점장이라든지 매장 관리자를 뽑아서 관리할 때보다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장이라든지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책임감 같은 게 부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가맹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 없이 본인이 책임을 지고서는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물론 중간에 뭐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지원 인력들을 따로 채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직영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직영점으로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가 사업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본사에서 그 리스크를 오롯이 감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런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를 약간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들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요걸 유통 방식으로서 많이들 고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맹점 사업자와 이익을 분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이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수익에 대해서 본사에서 모두 수익으로 거둘 수 있지만, 이 아무래도 가맹점 사업자와 뭔가는 이게 수익을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뭐 판관비 같은 경우, 운영에서 소요되는 비용만 제외한 나머지 수익들을 본사에서 취할 수가 있지만, 뭔가 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익이라든지 금전적인 수익이 있어야만 이 가맹점을 창업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가져가야 되는 수익을 어느 정도는 가맹점 사업자와 쉐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맹점 사업자가 수익을 더 많이 일으켜서 본사 쪽에 그 수익을 나누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본사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가맹점 사업자가 일부는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단점은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운영 능력 부재 시 대처가 어렵다.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 결과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성이 떨어진다, 이렇다고 하면은 철수하거나 출구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지만, 가맹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자입니다. 가맹 본사와는 다른, 가맹 본부와는 다른 별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영업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폐점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출구 전략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종의 이 파트너 관계, 대등한 관계로서의 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운영 능력이 부재된 이 악성 가맹점주가 브랜드 명성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폐점은 하지 않고 속된 말로 속을 썩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맹점 사업자의 통제와 교육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봉급을 받고 인건비를 지급해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뭐 인사고과 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무 수칙 같은 걸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 대등한 입장의 가맹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쓰고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본사에서 영업 상황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통제나 간접적인 방법 아니면은 뭐 월에 1, 2회 아니면 주에 1, 2회 정도의 방문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영점보다는 통제와 교육이 훨씬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직영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강제적인 교육이 가능하지만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 날 참석해 주십시오. 뭐 어떤 불이익을 줍니다. 무슨 뭐 베네핏을 줍니다. 한다고 해도 사실 모아서 이렇게 집체 교육을 한다든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맹점을 일일이 방문해서 교육하기에도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통제와 교육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직영점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유사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하고 대리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떼놓고 보질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 사업과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발의가 되면서 대리점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업 행태나 아니면은 뭐 운영 방식을 봤을 때는 대리점과 가맹 사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자제품 대리점 아니면은 뭐 자동차 대리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같은 간판을 걸고 본사에서 뭔가 상품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일정의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맹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차이가 또 있습니다.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허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 가맹 사업에 비해서 교육과 지원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맹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이나 가맹점 경영에 대한 그 전반적인 토탈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품이나 서비스 용역을 판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맹사업과 대리점 약간 애매하지만 별개의 사업이다라는 것을 조금 유념을 해두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면은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특약점인데요. 특약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뭐 안경 특약점 무슨 뭐 이런 부분 이런 용어들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의 상품을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본사의 상품을 주력 품목으로 판매는 하지만 사업자가 본사 상품 외에 다른 상품도 함께 취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무슨 특약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상품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요즘 뭐 흔히들 쓰는 것 중에 뭐 일회용 렌즈 같은 경우도 뭐 특약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는 하지만 상호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도 취급하는 케이스들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일종의 뭐 총판 뭐 이런 개념들도 있죠. 그래서 일반 뭐 유통하는 회사에서 전반적인 뭐 한 분야의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 뭔가 이게 특징적인 총판권을 따와서 그거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이런 특약점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상품 판매와 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 위에서 대리점과 같이 지원과 통제, 그다음에 교육, 이런 프랜차이즈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그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냥 상품 단순하게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대리점과 특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뭐 세무, 회계, 인사, 그 운영 전반에 관해서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고 본사에서 조언과 지원, 교육 그리고 통제까지 하게 되어 있는 그 토탈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 두 가지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일단 뭐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기 전에 다른 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해하기 전에 국내 프랜차이즈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의 현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외식 사업에 거의 편중이 되어 있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가 좀 발달해 보이는 것처럼 외형상으로는 보이는 이유가 이런 외식업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굉장히 난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 외식업 분야에 의해서 대중들에게 인식이 널리 됐고 발전을 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외식업 분야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 그리고 로열티가 아닌 개설 마진 위주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노하우나 아니면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그 월 영업 결과에 대한 로열티를 본사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상품 공급에 대한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수익이 아니라 영업 결과에 대해서 본사에서 같이 쉐어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뭔가는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맹점의 영업 결과가 곧 본사의 영업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영업 경영에 대해서 지도와 통제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설 마진 이 가맹 본사의 주 수입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 개설을 하고 나면 추후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리고 가맹점들 같은 경우에도 오픈해 놓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과도한 비용을 지급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본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쟁, 갑을 논란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구조고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제가 봤을 땐 이 로열티나 영업 결과에 대한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이 개설 마진. 그래서 개설 마진이 위주다 보니까 처음에 개점이 막 이어질 때는 가맹본부에서 수익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빠르게 확장도 하고 TV 광고도 하고 뭐 다양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이 개설이 끊기는 순간에 수익 구조가 악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뭔가는 수익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 런칭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기존에 오픈해 놓은 가맹점들에 대해서 관리나 아니면은 기존 가맹점들의 영업 성과를 올려서 본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뭔가 브랜드 하나가 성숙기에 도달하게 되면 세컨드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분야에 이게 과하게 투자하다가 또 영업 결과라든지 아니면 경영에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브랜드 수명이 굉장히 짧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는 그래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는 뭐 1년 반, 뭐 3년이 넘어가는 그 브랜드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가 유행한다고 하면은 미투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서 그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그 업종, 그다음에 그 카테고리, 그 분야에 대한 그 매력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이 같이 망해가는 그런 구조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잦은 분쟁,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잦은 분쟁으로 인해서 본사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본사의 갑질도 문제지만 이런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점주들 협의에 의해서 오히려 역으로 갑질을 하는 요새 행태도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본부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맹본사라고 해서, 내가 가맹본부라고 해서 가맹점주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법이라든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인식들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가맹점들 오픈을 해주고 가맹점주들한테 본인이 갑질을 당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화 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창업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식업 분야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업종의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 그 다음에 경쟁력 가진 뭔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내 아이템, 내 사업이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지,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적용을 했을 때 이 실현되는 이익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유통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개 브랜드 중에 외식업 외 아이템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보시면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외식 및 서비스 말고도 여기 보시면 빌딩 및 뭐 창고 임대, 폐기물 관리, 레크레이션 이런 분야까지도 프랜차이즈 사업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이런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맹점을 오픈을 개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뭐 빌딩이라든지 창고가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한 가지 브랜드로 해서 이 통합적인 그리고 획일적인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를 역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방송이라든지 매스컴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있죠. 뭐 숙박 브랜드 야놀자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모텔이라든지 숙박 시설 같은 이런 개인 업자들을 엮어서 야놀자 프랜차이즈에서 리뉴얼을 해주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베니키아 호텔 같은 경우도 지방의 1급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2급 호텔들을 베니키아라는 이름 하에서 일정한 기준과 매뉴얼을 통해서 최소 충족 조건을 교육시키고 반영하게끔 해서 한 가지 브랜드로 엮어내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맹점을 내가 가맹점주들을 모집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개별적으로 영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내가 한 틀로 모아서 이 일괄된 서비스나 상품 기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끔 하는 것도 프랜차이즈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리 서비스, 현대자동차, 블루윙스 뭐 이런 것들도 다 프랜차이즈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이 가맹점 사업자들입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유명 브랜드들의 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외식 외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청소 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면 안 되겠죠. 청소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쓰레바지나 대걸레 같은 거 들고 가서 청소 용역을 해준다고 하면은 누가 가맹점 사업자가 돼서 나에게 이익을 같이 쉐어해 주겠습니까? 특화된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청소에 대한 노하우 아니면은 뭐 내가 뭔가는 가맹점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가맹점주들에게 내가 준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뭔가 특화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나 상품력이 있어야만 프랜차이즈화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상품 판매뿐만이 아니라 뭐 숙박 서비스, 뭐 용역, 그리고 요즘에는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지역권을 설정해줘서 어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무점포 창업 같은 경우도 많이들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배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수리 아니면 단순 용역, 뭐 이런 케이스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하우를 판매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내 상품이나 내 노하우, 내 영업 방식을 어떻게 프랜차이즈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다양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이 사업 전체를 사업 모델을 다 프랜차이즈화 시키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 수리 같은 경우도 자동차 그 사업 전반적인 거를 다 프랜차이즈화 시킨 게 아니라 AS라든지 수리 부분만 특화시켜서 프랜차이즈로 따로 떼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경쟁력 중에 뭔가를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도 따로 프랜차이즈화 한 가지 사업 분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제가 오늘은 사업의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과 특징, 그다음에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춰야 될 것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